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일 정신나간 극우정당 내란의 힘에 뻘짓은 이날도 멈춤이 없었는데요. 자신들의 손으로 탄핵시킨 전직 대통령을 찾아 통합쇼를 하며 또다시 극우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오죽 할 짓거리가 없으면 일어나 싶은데요. 탄핵의 추억을 새기며 또다시 탄핵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우 내란당 지도부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를 굳이 찾아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하필 탄핵 심판 막바지에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로 간 꼬락서니도 그렇지만 8년 전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선동 원내대표가 일행에 포함된 것도 코미디 중 코미디였는데요. 이는 박근혜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니 코미디 프로그램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란당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자택의 모습을 드러내자 박 씨의 지지자들의 쌍욕이 난무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다양한 쌍욕을 이날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 씨의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의 활약으로 결국 박 씨는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당 원로인 박 씨와 마주 앉은 권 원내대표는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이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다소 황당한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언제 누가 누굴 사랑했다는 걸까요? 또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보여주기 쇼인 걸 감안하더라도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는 거죠. 사랑이요? 아픔이요? 무슨 삼류 영화를 찍고 자빠졌습니다. 내란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이명박 씨를 찾았는데요. 내란당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지도부가 치는 개나 친한 개의 소신 발언을 추스리는 건 어렵다며 존재감 있는 언론들을 만나 통합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는 대선 사전작업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이거였던 거죠. 대선을 위한 사전작업, 그래서 그 알량한 몇 표도 얻어보겠다고 박근혜 이명박에게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실패한 대통령들을 만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발상이라며 탄핵 경험자가 아닌 국민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일갈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어디 조언을 구할 데가 없어 이들을 만납니까? 이러니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당이 곧 윤석열 절연에 나설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내란당을 정면 겨냥했는데요. 지난달 내란당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85일 남았다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마침내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이익과 욕망을 위해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기하는 데 동조 영합한다고 몰아붙였는데요.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애 집회 대결이 펼쳐진 3.1절을 기점으로 공세 시위가 한층 거세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수성이 다시 살아난 건데요. 이제는 거침이 없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한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여당의 윤석열 거리두기를 겨냥해 공세에 포석을 깔아둔 셈인 거죠. 내란당은 나침판을 잃어버린 극우 무리들이 되어 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데요. 이들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파시즘 정당이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또 이합집산, 합종연행, 두문불출, 아비규환의 난장판이 될 텐데요. 차곡차곡 그 파국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여당 잠룡 가운데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대선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던 자신의 아들 친구가 홍 시장의 국힘당 복당 당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과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명태균 씨 수사가 여권 정치인들로 본격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마침 이날은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터져나왔는데요. 역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1년 넘게 당을 떠나 무소속 의원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힘당의 복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당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홍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고자 한다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국민 47%,
국힘당 당원 65%가 복당을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이 바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였습니다. 5월 8일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다음날 우호적인 결과가 공표돼 언론이 보도하자 5월 10일 홍 시장이 복당 기자회견에 나선 건데요. 여론조사가 실시된 5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 계좌에는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돈은 홍 시장 아들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일했던 최모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최 씨는 내가 자료가 필요해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의뢰했다면서 홍 시장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홍 시장이 복당한 날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아버지가 감사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홍 시장은 앞서 아들이 최 씨를 통해 들은 명 씨의 일방적 주장에 속아 감사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아들이 최 씨와 의절했다고 했는데요. 또 여론조사 의뢰는 나와 상관없이 명 씨와 친분이 있었던 내 주변 사람이 다른 데보다 반값도 안 되는 명 씨가 추천한 기관에 의뢰했다고 한다며 비용 대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수요일 강혜경 씨를, 목요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불러 홍준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미 오세훈 홍준표에 대한 녹취와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도 같이 조사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쏟아진 녹취를 정리해봤습니다. 명태균 홍준표와 관련된 녹취, 명태균 오세훈이 관련된 녹취, 그 다음 명태균 이준석이 관련된 녹취 순으로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왜 수사는 미적되고 있는 걸까요? 결국 명태균 특검에 국힘당이 개거품을 물어댔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이들의 잠룡의 꿈은 이미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황금폰에 황금폰에. 대화를 나누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카톡입니까? 아니면 전화입니까? 카톡을 나눈 내용도 카톡이 있다? 존재하고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 시민인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는지 잘 좀 이해가. 저희가 일단은 시기가 되면 국민께 이거 알려드릴 시간이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 대표께서 뭐 잔칫날에 또 객관적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홍준표 시장님이랑 오세훈 시장님은 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경선을 이기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농사를 못 지어놔서 그런 거라. 왜냐면 당협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뚜껑 깔 것도 뭐 있노? 뻔한데. 홍준표 아저씨 그 사람 다 내보내고 내가 그 한테 준석이 당 대표 되면 가서 사진도 못 찍는다. 추석 못해서 준석이하고 사진 저 먼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 가면서 사진 다 찍어놔라. 그리고 같이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가 사진 막 찍고 다 해고, 카메라 다 불러라. 내가 다 가르쳐줬다. 화보지 만들으라고, 싹 다. 내가 홍준표 어쩐 줄 알아요? 싹 다 내보내고 다 불 다 끄락하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까 싶어갖고 준석이 만나는 거를 안 뛰기는 작아갖고 그때 이준석이 데리고 가니까 내보고 좀 나가 있으라 하대.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니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니 저 복당 시킬기가 안 시킬까 최우선을 시킬기가 안 시킬까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 왜 그런지 알아? 안 봐도 뻔하잖아. 그 알라 대놓고 살살 꼬시갖고 니 뭐 어쩌고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내를 좀 복당 빨리 시키라고 그거 살살 꼬시라. 당 대표로서 홍 대표 자기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앞에서 보여주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홍 대표 좀 나가 있으라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준수가 니 바로 해라. 그러니까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내가 그 말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오자면 바깥에 있으니까 박한수 사무실에 있었던 뭐 노락하더라. 금마가 내보고 이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홍 대표 목소리가 막 올라가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복당 빨리 시켜달라고. 그래 나와 내가 뭐라 캔 줄 알아요. 대표님, 준석이 좀 도와주이소. 그러니까 나는 표가 없다. 무소속이라서 이렇게 하대. 왜 표가 없어요? 이름에 준표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회사 때. 그래서 내가 가갖고 번쩍 안아갖고 뺑뺑 돌리다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음흉한 건 아니잖아. 사람이 좀 열등감이 좀 있고 사람이 좀 공격성이 좀 있고 좀 사람이 더 호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 정치 미화된다고 수없이 안 얘기했나. 진짜 지하가 너무 좁고,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식이 그것도 똑같더라고, 지 아버지. 내가 그 준석이 만나러 갈 때, 멋이 어떻고, 준석이
우리 아버지가 뭐 30년을 했고 어떻게 그 지금 이준석이가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 홍 대표는 사람을 포용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그냥 좀 먹고 그냥 행동대장 같은 건 검사 아직도 검사처럼 그걸 하면 되나? 자기 리더십이 좀 있어야지. 안타깝다 안타까워. 내가 노인이 안타까워요. 홍준표 안타깝다고.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 오세훈 씨와 가까운 사업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찍은 제주도 사진 있잖아요. 아, 예, 그래요, 예. 네, 그 사진을 제시받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선거 끝나고 4월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갔는데 이 별장 주인이 김모 씨다. 네, 이렇게 그때 대화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김모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는 혹시 이야기는 혹시 없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아니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후원회장이라고 말씀. 후원회장이다. 네. 대화 과정에 나온 얘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분개하셨고요. 처음 만난 날부터 되게 심하게 분개하셨고, 그 이유는 그 이름 나온 김모 씨 통해서 뭐 돈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 고생한 자기들을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했다. 예. 고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자 대결 있죠? 네. 허경영이하고 조원진이가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끝까지 가거든? 자체 조사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줘요, 사무실에. 알겠습니다. 그 돈은 내가 누구 김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네네. 한 200 있으면 되겠죠? 네. 윤석열이라고 얘기는 말은 안 하지만 지가 여론조사 해갖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까 윤석열밖에 더 있어요? 1,000대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만 몇백만 원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100배 1,000배 갚아. 나중에 윤석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그 당협 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네.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송 셰프. 예. 이 송 셰프에서 오세훈을 만납니다. 그게 2월 만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제 2월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첫 번째 만남의 장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송 셰프가. 예, 그래서요. 예. 그때 이제 만났는데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철원 씨라고. 네. 강철원 씨도 뒤늦게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뭘 시켰는데 예. 오 시장이 아마 그때 당시 간장에 계란 반숙 그 전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 예. 기분이 나오는데 두 번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약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 만남인가요? 혹시 그러면? 그 만남인지. 네. 청국장집에서도 만나거든요. 청국장집? 예. 그다음에 또 장어집에서도 만나요. 장어집? 예. 근데 거기에 어디로 와라, 몇 시에 어디로 와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문자가 있는데 그것이 송 셰프인지 청국장 집인지 장어집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남 장소는 항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한정 씨하고 만난 자리에서 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다고 합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르시고요. 예. 아무튼 2번 만난 게 아니라 4번 만났고 장소까지 특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다들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강경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종현이 한 17, 600개, 무선 100%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그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표지. 네네네네네. 예,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 그 나가야 됩니다. 다 엮여 있으니까 김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 엮여 있어요. 딱 그 첫 단추가. 준석이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그렇지. 그저께 그 처음에 나올 때 우리 뭐 여론조사 우리 돈 내가지고 그냥 여론조사 띄웠잖아. 얻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돼버렸잖아요. 그래. 그 처음에 우리가 띄웠잖아. 네, 맞아요. 김 회장은 명태균, 강혜경 씨와 자신을 묶어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면서 앵벌이란 말도 반복했습니다. 앵벌애가 그렇게 지 혼자 얼굴 화장하고 다 다니고 우리는 뒤에서 화장품 조달하다가 멀리 다 봤다니까. 맞습니다, 진짜.